저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도, 남편 출근할 때도, 시댁 명절 준비할 때도 저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난 날 26살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처음 안아본 아이. 참 작았습니다. 손가락만한 코, 작은 입술, 감긴 눈.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였습니다. 2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또 2년 후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26에 시작한 육아가 30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집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아침이면 세 아이가 동시에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도시락을 쌌습니다. 둘째 유치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셋째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7시에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반찬 이거 싫어. 첫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싫어. 둘째가 따라 말했습니다. 다른 반찬을 꺼냈습니다. 8시에 첫째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가방을 맨 작은 어깨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쌓인 그릇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닦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9시에 둘째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엄마 오늘 빨리 와.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데리러 갈게. 버스가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 시간에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1시쯤 셋째가 깼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을 먹였습니다. 우유를 먹였습니다. 함께 놀았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2시쯤 셋째를 재웠습니다. 2층 침대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간에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4시에 둘째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달려와 안겼습니다. 손을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5시에 첫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간식을 줬습니다. 엄마 숙제 봐줘.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6시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맛없어. 다시 만들었습니다. 7시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 이미 저녁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혼자 치웠습니다. 8시에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엄마 물 뜨거워. 엄마 샴푸가 눈에 들어갔어. 하나씩 씻기고 말리고 옷을 입혔습니다. 9시에 재웠습니다. 엄마 책 읽어줘.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물 줘. 물을 떠다 줬습니다. 엄마 무서워. 옆에 누워 토닥였습니다. 10시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6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첫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셋째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흰 머리가 보였습니다. 벌써 36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학원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학원비가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구인 광고가 붙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도시락을 3개 쌌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9시에 슈퍼로 갔습니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저녁 6시에 일을 끝냈습니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7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안 왔습니다.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8시에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9시에 셋째가 돌아왔습니다. 10시에 첫째가 돌아왔습니다. 11시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밤 11시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가 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6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랐습니다. 필요한 돈도 계속 늘었습니다.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과외가 필요해. 과외비를 냈습니다. 엄마 참고서 사야 돼. 참고서를 사줬습니다. 엄마 학원을 하나 더 보냈습니다. 슈퍼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40이 되던 해 슈퍼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이 더 높았습니다. 시간도 더 길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9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혼자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개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식당은 주말이 더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그날은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45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의 등록금이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 벌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한 돈 500만 원.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등록금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제 노후 자금이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학기도 그 다음 학기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2,000만 원,
3천만 원. 제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길 바랐으니까. 48이 되던 해 50살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 머리가 많았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주문을 받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8시 일을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고 친구 만나러 갔어요. 마이너스 첫째. 엄마 학원 끝나고 친구랑 영화 봐요. 마이너스 둘째. 엄마 PC방 가요. 마이너스 셋째.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10시쯤 첫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반찬이 없어? 첫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11시에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에 셋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도 배고파? 또 라면을 끓였습니다. 1시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회식 있었어.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군대에 갔습니다.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엄마 여기 음식이 맛없어. 그래 엄마가 다음엔 반찬 싸올게. 2주 후 다시 면회를 갔습니다. 전날 밤 새벽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담갔습니다.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을 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큰 통에 가득 담았습니다. 다음 날 훈련소로 갔습니다.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우와 엄마 고마워요. 아들이 반찬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들 다 키우니까 좋네. 이제 좀 편해지겠어.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편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둘째와 셋째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52이 되던 해 둘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엄마 근데 결혼 준비 도와주세요. 그래 당연히 도와줘야지.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엄마 이 한복 어때요? 예쁘다. 얼마니? 200만 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걸로 하자. 예물을 맞춰야 했습니다.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엄마 이거요. 딸이 가리킨 반지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로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해요. 다른 애들은 더 비싼 거 하던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이걸로 하자. 혼수를 장만해야 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야 했습니다. 가구를 사야 했습니다. 침구를 사야 했습니다. 하나씩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0만 원.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의 결혼 준비 돈이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처음으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딸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저녁부터 밤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신혼집 가전제품도 해주세요. 엄마가? 내 시어머니는 신혼집 보증금 내주셨는데 우리 엄마는 가전제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카드를 꺼냈습니다. 냉장고를 샀습니다. 세탁기를 샀습니다. 에어컨을 샀습니다. TV를 샀습니다. 카드값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석 달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식이 끝났습니다. 딸이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빈 통장이었습니다. 대출금 2천만 원, 카드값 800만 원, 총 2,8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한참을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을 더 늘렸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 상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디스크도 있고요. 많이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55이 되던 해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축하한다.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막막했습니다. 아직 빚이 8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셋째도 결혼한대. 그래, 좋은 일이네. 근데 준비를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남편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또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총 빚이 3,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될 여자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보증금은 내주시는데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진 빚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만 원을 갚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 저는 60이 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부었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니까.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기뻤습니다. 엄마 그런데 애 태어나면 애 봐주실 수 있으세요?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도 일을 하는데 엄마 부탁이에요. 나 일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안 봐주신대요.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을 돌봤습니다. 손주를 돌봤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에 손주가 울면 제가 안았습니다. 딸은 푹 자야 한다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식당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월급이 끊겼습니다. 한 달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합니다. 무릎도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이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 석 달 후 셋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임신했어요. 축하한다. 어머니 산후조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는 둘째 때 도와줬잖아요. 저도 도와주셔야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달 후 셋째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또 한 달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또 월급이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손주들을 봐달라는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 좀 봐주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갔습니다. 예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결혼하려고.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빚이 아직 3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첫째도 결혼한대. 그래, 좋은 일이네. 근데 준비를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남편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지금 빚도 있고 몸도 아픈데 더는 못하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큰아들 결혼인데 해줘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안 돼? 제가 물었습니다. 내 월급은 생활비로 나가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4천만 원. 총 빚이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7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입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 퇴원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았으니까.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63살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인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서서 하루 종일 전을 부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를 묻혔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탕을 끓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도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설날 전날 밤 새벽 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설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9시쯤 아이들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받았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집이 시끄러워졌습니다. 10시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부엌과 식탁을 오갔습니다. 그릇을 채웠습니다.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국을 더 떠왔습니다.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도 앉아서 드세요.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며느리들이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아들들도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사위도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습니다. 1시간 넘게 서서 닦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엄마가 애를 안 봐주셔. 둘째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부탁하면 피하시는 것 같아. 셋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시는 거야? 첫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봐주시는데 우리 엄마만 안 봐주시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잖아.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해 좀 해. 오빠는 맨날 엄마 편만 들어.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도 힘드실 수 있잖아. 힘들면 왜 말을 안 하세요?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릇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도 별로 많이 안 해주셨잖아. 셋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요즘 애들 부모들은 신혼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어.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손으로 주었습니다. 손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첫째 아들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들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새 아이를, 며느리들을, 사위를, 너희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모르고 그러는지 알고 싶니? 아이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뭘 했는지 알고 싶니?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 학원비 내려고 엄마 노후 자금 다 썼어.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천만 원. 15년 동안 모은 돈. 전부 너희 교육비로 썼어. 너희 결혼 준비하려고 엄마가 빚을 졌어. 7천만 원. 며느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다 못 갚았어. 너희가 애 봐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는 일을 쉬었어. 월급이 끊겼어. 그래도 갔어. 왜냐하면 너희가 힘들까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말 안 한 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아프다고 말 안 한 게 엄마 잘못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니? 엄마 미안하다고 한 번이라도 했니?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엄마 꿈도, 엄마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했어. 26에 첫째를 낳고 37년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한테 뭘 해줬니?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딸도 셋째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안해하는 모습을. 하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니? 엄마가 흘린 눈물은, 엄마가 참은 아픔은, 엄마가 견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당신, 제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뭘 해줬어? 평생을 나 혼자 집안일 했어. 당신은 TV나 보고 잠이나 자고 애들 교육비도 내가 벌었어. 애들 결혼 준비도 내가 했어. 당신은 뭘 했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번 해봤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늦었어. 다 늦었어.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모두 울면서 떠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올렸습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저희를 위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 빚은 저희가 갚을게요. 3천만 원씩 나눠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엄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고맙구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는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병원 가세요. 엄마 여행 가세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빚은 다 갚았습니다. 몸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전히 제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할게요. 아이들이 말했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했습니다. 손주들을 봐달라는 연락도 여전히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만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거절할 수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괜찮다는 말을 조금 덜하게 되었다는 것.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 용서하셨어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구나. 엄마가 흘린 눈물을, 엄마가 참은 시간을, 엄마가 포기한 꿈들을 잊을 수가 없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묻습니다. 제가 무너진 그날 진작 그랬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았어야 했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랑한다는 말은 때가 있다는 것. 고맙다는 말도 때가 있다는 것. 너무 늦으면 그 말이 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그냥 사람이라는 것.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63년을 살아서야. 당신의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언제 하셨나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이 힘들다고 말씀하실 때 진심으로 들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그냥 사람입니다.